60세 이후 병이 무서운 이유는 아파서가 아닙니다. 아무 증상 없이 장기부터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짠 음식을 자주 먹고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 하나로 신장은 조용히 굳어가고 혈관은 안에서부터 갈라지고 심장은 더 큰 압력으로 버티다 지쳐갑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짠 음식 먹어도 별일 없었어. 하지만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몸속은 이미 비상 상태입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장기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투석 이야기를 듣고 뇌졸중 경고를 받고 심장약이 늘어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장기가 먼저 무너지는 정확한 순서, 그리고 아직 돌이킬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준을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건 정보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절대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짠 음식을 먹고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은 겉으로는 아주 평범해 보입니다. 국이 조금 짭짤해도 김치가 맛있어도 원래 이렇게 먹어왔어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습관이 매일 반복될 때입니다. 몸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비상 대응이 시작됩니다. 소금이 많아지면 몸은 물을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혈관 안압력이 올라가고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합니다. 이때 물까지 부족하면 몸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장기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주변을 희생할 것인가. 가장 먼저 부담을 받는 곳이 신장입니다. 신장은 피 속의 염분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일을 합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걸러낼 재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장은 농축된 피를 억지로 처리하다가 조용히 손상됩니다. 이 과정에는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 다음은 혈관입니다. 염분이 높아진 혈액은 혈관 벽을 계속 자극합니다. 탄력이 떨어지고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이 상처 위에 노폐물과 지방이 달라붙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막히거나 터집니다. 심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혈관 저항이 커질수록 심장은 더 강한 힘으로 피를 밀어내야 합니다. 이 부담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약이 늘어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괜찮으는데, 검사에서는 문제 없다던데.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장기 손상은 정상 수치 아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왜 우리가 이 습관을 오랫동안 괜찮다고 믿어왔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당신도 아마 이런 말을 자주 해오셨을 겁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먹어왔어. 이 나이까지 큰 병 없었잖아. 조금 짜게 먹는 게 뭐가 문제야. 이 말들 아주 익숙하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사람은 아프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믿습니다. 특히 장기는 아플 때까지 거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짠 음식과 물 부족의 위험은 대부분 즉각적인 증상이 없습니다. 속이 쓰리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고 바로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은 적응하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은 염분을 희석하기 위해 물을 붙잡아 둡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그나마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까지 부족하면 몸은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의 압력을 높이고 신장에 이를 몰아줍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계속해서 비상 모드가 유지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은 정상 상태를 잊어버립니다. 이 정도 압력은 견뎌야 하는 상태, 이 정도 염분은 일상,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에 있어도 이미 손상은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착각을 합니다. 나는 국물은 잘 안 먹어. 김치는 조금만 먹어. 하지만 염분은 눈에 보이는 소금만이 아닙니다. 장아찌, 젓갈, 가공 반찬, 심지어 건강식으로 알려진 음식에도 생각보다 많은 염분이 숨어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미각이 둔해져서 같은 맛도 덜 짜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이 넣고 더 강한 맛을 찾게 됩니다. 이게 바로 60세 이후 짠 음식 섭취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물 섭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일부러 줄이십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붓는 것 같아서, 하지만 물을 줄일수록 몸은 더 많은 물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부종과 혈압 상승입니다. 즉, 붓지 않으려고 물을 줄였는데 오히려 더 붓는 악순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나는 이미 위험한 상태일까?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부터가 비상일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무 증상도 없었지만 장기 기능이 먼저 무너졌던 한 환자의 실제 사례를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괜찮다고 믿었던 기준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자연스럽게 느끼실 겁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던 분입니다. 68세 남성분이셨습니다. 정기 건강검진 결과를 들고 확인만 해주세요 라며 오셨습니다. 혈압은 약간 높은 편이었지만 약으로 잘 조절되고 있었고 혈당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짜게 먹는 편이긴 한데 지금까지 별일 없었어요. 물도 많이 안 마셔도 괜찮더라고요. 그 말이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물어보니 국과찌개를 거의 몇 끼니 드셨고 김치와 젓갈이 식탁에서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물은 하루에 컵으로 두세 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목마를 때만 마셔요. 억지로 마실 필요 있나요? 이 말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분은 피곤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자세히 보니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신장 수치가 정상과 위험의 경계선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아직 병이라고 부를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무도 심각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변화의 방향이었습니다. 몇 년 전 기록과 비교하니 신장 기능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속도가 나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큰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웃으셨습니다. 설마요, 이렇게 멀쩡한데요. 그 웃음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경우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70% 이상 망가져도 거의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피로, 소변 변화 같은 아주 미세한 변화뿐입니다. 대부분은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그분도 그랬습니다. 요즘 좀 피곤한 건 나이 때문이겠죠. 밤에 소변 보는 건 다들 그렇잖아요.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몇 년 뒤 그분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숨이 조금 차고 다리가 잘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신장 기능은 이제 더 이상 괜찮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때 말 들을 걸 그랬네요. 이 한마디에는 후회보다 놀라움이 더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아무 느낌이 없을 줄은 몰랐어요. 이게 바로 짠 음식과 물 부족이 가장 무서운 이유입니다. 아프게 경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한계를 넘게 만듭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왜 짠 음식과 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지, 몸 안에서 어떤 균형이 깨지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앞으로 식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원리를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복잡한 의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금과 물의 균형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항상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짜지도 묽지도 않게요. 그 균형을 지키는 핵심이 바로 물입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 염분 농도가 올라갑니다. 이때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농도가 높아졌다. 물을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갈증이 생기고 몸은 수분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을 때입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다른 방법을 씁니다.
혈관을 수축시켜 농도를 맞추고 심장은 더 강한 압력으로 피를 밀어냅니다. 즉, 몸 전체에 긴장이 걸리는 상태가 됩니다. 이 긴장을 가장 먼저 떠안는 곳이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 염분과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아주 진한 혈액을 억지로 처리해야 합니다. 마치 흙탕물을 작은 필터로 계속 거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버텨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필터가 점점 막히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 과정은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염분 문제는 혈관 문제로 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염분 농도가 높은 혈액은 혈관벽을 계속 자극합니다. 혈관은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이 상태에서 혈압이 오르고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그 균열 위에 노폐물과 지방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막히거나 터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뇌졸중, 심근경색의 시작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혈압약도 먹고 있고 검사도 정상인데요. 바로 그 점이 이 습관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약은 숫자를 낮춰줄 뿐 원인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짠 음식과 물 부족이 계속되면 약으로 눌러놓은 상태에서도 장기 손상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의사들이 짜게 먹지 말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지 말입니다. 그건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장기를 보호하라는 경고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균형이 깨질 때 어떤 장기들이 어떤 순서로 영향을 받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장기가 먼저 신호를 보내는지 알면 지금 내 몸 상태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짠 음식과 물 부족이 겹치면 몸은 동시에 두 가지 압박을 받습니다. 염분을 처리해야 하고 그걸 씻어낼 물은 없다는 압박입니다. 이때 몸은 가장 중요한 장기부터 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장기들은 먼저 혹사당합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역시 신장입니다. 신장은 매일 수십 번 혈액을 걸러 노폐물과 염분을 배출합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배출해야 할 것들이 혈액 속에 더 오래 머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신장은 계속해서 높은 농도의 혈액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 부담이 쌓이면 필터 역할을 하는 구조가 조금씩 손상됩니다. 문제는 이 손상이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신장세포는 한번 망가지면 다시 잘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잡지 않으면 점점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으로 부담을 받는 곳은 혈관입니다. 혈관은 염분과 수분의 균형에 아주 민감합니다.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염분이 많아지면 혈관은 자연스럽게 수축합니다. 수축된 혈관 안으로 같은 양의 혈액이 흐르려면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고혈압이 쉽게 생기는 이유입니다. 혈관벽은 매일 높은 압력을 견디면서 점점 탄력을 잃습니다. 딱딱해진 혈관은 충격에 더 약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이 오고 말이 잘 안 나오고 한쪽 팔에 힘이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이 놓치는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혈관이 수축될수록 더 큰 힘으로 피를 밀어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근육을 키워서 버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마저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숨이 쉽게 차고 조금만 걸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동시에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장기만 아픈 게 아니라 여러 장기가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렇게 말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조금 안 좋고 저기도 살짝 문제 있고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나이 때문이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쌓인 습관의 결과입니다. 짠 음식과 물 부족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10년, 20년 쌓여서 어느 날 한계를 넘게 만듭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나는 이미 늦은 걸까? 아닙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60세 이후에 이 문제가 더 위험해지는지, 나이가 들수록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같은 짠 음식을 먹고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60세 이후의 몸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의 완충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짜게 먹어도 물을 덜 마셔도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춥니다. 신장이 더 일하고 혈관이 잠시 버텨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여유가 점점 사라집니다. 가장 먼저 변하는 건 갈증 감각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몸에 물이 부족해도 예전처럼 강한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한 채 하루를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농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신장 기능의 자연스러운 감소입니다. 특별한 병이 없어도 신장은 해마다 조금씩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짠 음식과 물 부족이 겹치면 신장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갑자기 몇 배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마치 이미 오래된 기계에 과부하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혈관의 탄력 저하입니다. 젊은 혈관은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탄력이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 염분으로 혈압이 오르면 혈관은 충격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심장질환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의 탈수는 목마름이 아니라 장기 손상으로 나타납니다. 피곤함,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밤에 쥐가 나는 증상들, 이 모든 게 물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걸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대처가 늦어집니다. 또 하나의 위험은 약물과의 관계입니다. 고혈압 약, 이뇨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체내 수분 균형이 더 쉽게 깨집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의도적으로 줄이면 장기는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약도 먹고 있고 병원도 다니는데 그래도 위험한가요? 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약은 결과를 조절해 주지만 습관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작은 습관 하나가 장기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어르신들이 굳게 믿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식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몸에 안 좋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오해가 왜 생겼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붓잖아요. 심장이나 콩팥에 안 좋다던데요. 나이 들면 물을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이 말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 상식이 너무 단순하게 퍼졌다는 것입니다. 몸이 붓는 이유는 대부분 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염분이 많고 물이 부족해서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은 불필요한 염분을 소변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몸은 물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붓습니다. 즉, 물을 줄여서 붓는 게 아니라 물을 줄여서 더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짠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일수록 이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샴토한 어르신들이 물을 피하게 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서입니다. 잠이 끊기고 다시 잠들기 어렵고 낙상도 걱정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저녁엔 안 마셔 라고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밤사이 몸을 탈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약 때문에 물을 줄여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소변이 잦아지기 때문에 물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뇨제를 쓰는 분일수록 수분 균형을 더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물을 너무 줄이면 약의 효과는 떨어지고 신장과 혈관의 부담은 커집니다. 세 번째는 갈증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0세 이후에는 갈증 신호가 둔해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다고 해서 몸에 물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노년 탈수가 늦게 발견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붓는 게 무서워서 물을 줄이면 장기는 더 빨리 상합니다. 이 말이 조금 무섭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무작정 많이 마시기가 아닙니다. 나눠서 꾸준히 마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당연히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소량을 자주 마시면 몸은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장기들이 실제로 보내는 아주 초기의 경고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직 병이 아니지만 그냥 넘기면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들입니다. 이 신호를 알면 병원보다 먼저 내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장기는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일상적이라 우리가 놓친다는 점입니다. 먼저 신장입니다. 신장이 보내는 초기 신호는 통증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에 얼굴이나 손이 조금 더 잘 붓고 오후가 되면 양말 자국이 유난히 오래 남습니다. 소변색이 예전보다 진해지거나 양이 들쭉날쭉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날 짜게 먹었나 보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맞습니다.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신호가 묻혀버립니다. 두 번째는 혈관입니다. 혈관은 말을 하지 못하는 대신 느낌으로 알려줍니다. 머리가 맑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멍한 시간이 길어집니다. 갑자기 어지럽거나 고개를 돌릴 때 순간적으로 핑 도는 느낌.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혈액 농도가 짙어졌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짠 음식에 물이 부족하면 이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심장입니다. 심장이 보내는 신호는 아주 교묘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더 차고 조금만 빨리 걸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대부분은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고 넘깁니다. 하지만 염분과 탈수로 혈관 저항이 커지면 심장은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가 먼저 옵니다. 또 하나, 많이 놓치는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뇌입니다. 뇌는 물과 염분 균형에 아주 민감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말이 잠깐 막히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깜빡했나 보다. 요즘 좀 피곤해서 이렇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복된다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요즘 자주 겪는 게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있다면 몸은 이미 주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이때 습관을 바꾸면 장기는 충분히 회복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 단계는 약, 검사, 병원 일정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가장 취약해지는 시간, 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탈수와 염분 문제가 밤에 더 위험해지는지, 그리고 잠자는 동안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낮에 물 좀 마셨으니까 괜찮겠지. 저녁엔 안 마셔도 되겠지. 하지만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짠 음식과 물 부족의 위험은 밤에 더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밤에는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호흡과 피부를 통해 수분은 계속 빠져나갑니다. 즉, 잠자는 동안 몸은 자연스럽게 탈수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에 저녁에 짠 음식을 먹고 물을 충분히 보충하지 않으면 몸속 농도는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때 가장 큰 부담을 받는 장기는 다시 한번 신장입니다. 밤에도 신장은 피를 걸러야 합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아주 농축된 혈액을 계속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고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밤사이 탈수의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혈압입니다. 밤에 탈수가 심해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 저항이 커집니다. 이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 갑자기 움직이면 혈압 변동이 커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지럽거나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심한 경우 아침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심혈관 사고의 상당수는 아침 시간대에 발생합니다. 그 배경에는 밤사이 탈수와 염분 농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물 마시면 화장실 가느라 잠을 못 자요.
그 걱정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밤에 전혀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저녁 시간대에 미리 나눠서 마시는 것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한 컵을 들이키는 게 아니라 저녁 식사 전후로 소량을 나눠서 보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밤사이 극단적인 탈수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느끼는 쥐, 다리 당김, 새벽에 깨는 증상들 이것 역시 물과 염분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엔 너무 반복되는 신호들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런 위험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경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는 습관만 바꿔도 충분하지만 누구는 의료 상담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럼 나도 물을 더 마시고 덜 짜게 먹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께는 그 방향이 맞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습관이라도 몸 상태에 따라 위험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은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으면 이제 관리되고 있다라고 안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짠 음식과 물 부족이 계속되면 약으로 눌러놓은 혈압 아래에서 혈관 손상은 조용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혈압 숫자가 괜찮다고 해서 혈관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신장 수치가 경계선에 있는 분들입니다. 아직 투석이나 큰 치료가 필요 없는 단계라서 조금 안 좋은 정도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이때 짠 음식과 물 부족이 반복되면 신장은 회복할 기회를 잃고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습관을 바꾸면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뇨제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뇨제는 몸의 물을 빼는 약입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의도적으로 줄이면 혈액은 더 농축되고 장기 부담은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일수록 물을 얼마나 마실지를 막연하게 정하면 안 됩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야간에 어지럼증이나 새벽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입니다. 이건 단순한 근육 문제라기보다 전해질과 수분 균형의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짠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입니다. 탈수나 전해질 이상은 갑자기 쓰러지기보다는 어지럼, 무력감으로 시작됩니다. 옆에서 바로 알아차려줄 사람이 없을수록 위험은 더 커집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뭘 해야 안전한 걸까? 괜히 더 신경 쓰다가 겁만 먹는 건 아닐까? 그래서 다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병원 갈 필요 없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물과 염분 습관의 기준을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싱겁게 먹는 것도 아닙니다. 장기를 지키는 선, 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알겠다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바꿀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얼마나 싱겁게 먹어야 하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극단은 필요 없습니다. 장기를 지키는 건 지속 가능한 기준입니다. 일물 한 번에 말고 나눠서 물을 많이 마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 번에 마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점심 전후로 한 컵씩, 오후에 한 컵, 저녁 식사 전후로 소량씩. 이렇게 나누면 몸은 부담 없이 받아들입니다. 소변도 갑자기 몰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목마르기 전에 마시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갈증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저녁엔 미리 보충하기 밤에 물 마시기 싫어서 하루 종일 줄이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수록 저녁 시간대에 미리 나눠서 조금씩 보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한 컵을 들이키는 게 아니라 저녁 식사 전후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소량을 나눠 마시는 방식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밤사이 탈수 위험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세 번째, 짠 음식.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짠 음식을 전부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짠 음식 플러스 물 부족의 조합입니다. 김치, 국, 찌개를 드시더라도 국물은 조금 줄이고 젓갈이나 장아찌는 양을 정해서 드세요. 짠맛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소금 줄이기가 아니라 물과 채소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염분 농도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하루 한 번, 몸 상태 체크 아주 간단한 체크 하나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손이 유난히 붓는지, 소변색이 너무 진한지, 머리가 멍한 시간이 긴지, 이 중 하나라도 반복된다면 물과 염분 균형이 아직 맞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일주일만 지켜보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덜 무겁다. 아침이 조금 편하다. 이게 바로 장기가 숨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장기는 극적인 변화보다 매일의 작은 완화를 원합니다. 오늘 물 한 컵, 오늘 국물 한 숟갈 줄이기. 이게 모여 큰 병을 막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음에 남기고 앞으로 가져가야 할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오셨습니다.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부분만큼은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천천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짠 음식과 물 부족은 하루아침에 장기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해 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하루아침에 고쳐야 할 문제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장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참고 훨씬 오래 기다립니다. 신장은 조용히 일을 줄여가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혈관은 탄력을 잃어가면서도 계속 피를 흘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인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완벽하게 바꾸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짠 음식을 먹었다면 물을 더 의식하고 물을 적게 마셨다면 염분을 한번 더 돌아보기. 이 작은 균형이 장기를 지켜줍니다. 누군가는 이 정도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보면 바로 이 사소한 차이가 몇 년 뒤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투석실에 앉아 계신 분들, 뇌졸중 후 재활을 하시는 분들, 심장약이 하나둘 늘어난 분들, 그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땐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요. 괜찮아 보였던 시간은 사실 몸이 마지막으로 버텨주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다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습관을 돌아보고 물을 한 컵 더 떠올릴 수 있다면, 국물 한 숟갈을 남길 수 있다면, 그건 이미 늦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큰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물 한 컵, 오늘 저녁 국물 조금 덜 먹기, 오늘 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조금 더 귀 기울여 듣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장기는 격한 처방보다 숨쉴 여유를 원합니다. 그 여유를 주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약속 하나만 해보세요. 댓글에 데이 1/7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7일 동안 물과 염분을 조금만 의식해보세요. 그 7일이 당신의 장기를, 당신의 내일을 조용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몸 이야기를 함께 나눈 의사였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몸은 당신 편입니다.